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민생본부장 국회 정무위 소속 최선우입니다. 지금부터 국내 최대 배달의 배달의 민족과 독일 기업 딜리버리 히어로의 기업 결합 심사를 맡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과 이근재 부회장 오셨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김학영 서울시 중부지부 부회장과 이용표 대표 함께 해주셨습니다. 소상공인 안양시 소상공인연합회 최강석 회장, 김종주, 금종인, 이덕재, 이수근 회원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수호 통역은 한원희 통역사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서 설명드린 후에요. 오늘 함께해 주신 참석자들의 말씀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독일계의 글로벌 배달 서비스 기업인 딜리버리 히어로가 국내 최대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을 인수한다고 지난 13일 발표했습니다. 딜리버리 히어로는 배달의 2, 3위 업체인 요기요와 또 배달통의 모회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4일 저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배달통은 국내 배달앱 시장의 9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가 인수합병에 성공할 경우에 국내 배달앱 시장의 95%가량을 딜리버리 히어로가 독점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업자가 독점하는 시장에서 대부분 필연적으로 불공정에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지난 6월 발표한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배달앱 가맹점 506개사 중 절반 이상이 할인과 반품, 배송 등에 대한 서명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배달앱 업체와의 계약 관계에서 의릴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이 할인, 반품, 배송과 관련한 위험한 책임을 온전히 떠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배달앱이 지불하고 있는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응답도 55.9%로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예전과 비교할 때 많이 줄긴 했지만 과당, 광고비, 또 끼어 팔기 등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하는 상인들도 여전히 많은 수가 존재합니다. 우한 형제들과 딜리버리 히어로가 양분하고 있는 현재의 배달앱 시장에서도 이런 불공정 행위들이 존재하는데 한 사업자가 완전히 독점하게 될 경우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국내 배달앱 시장은 현재 국민 2명 중 1명이 이용할 만큼 최근 몇 년 새 대의학적으로 성장한 시장입니다. 초기엔 요식업을 중심으로 이용자를 늘려왔던 배달앱이지만 지금은 마트, 편의점, 장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우리 이웃 상인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배달앱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으면 영업 자체가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배달앱은 이미 선택이 아닌 좋든 싫든 반드시 이용해야만 하는 플랫폼입니다. 이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배달앱이 등장한 이후에 소상공인들은 수수료와 광고비라는 새로운 짐을 이미 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업체들이 경쟁하는 가운데 조금 덜 무거운 짐을 지는 쪽을 선택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기업이 배달앱 시장을 독점할 경우 소상공인들은 제한된 선택조차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 이름의 각기 다른 비용 체계의 배달앱들이 존재하더라도 결국 하나의 모기업의 최대의 이윤을 선사할 시스템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상인들이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그것은 선택이란 이름으로 포장한 부당함의 강요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수료가 계속 올라도 광고비가 늘어도 어떤 선택도 저항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구조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인들의 높아진 부담은 결국 소비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상황에 모두가 내몰리고 마는 것입니다. 최근 노동자주의를 인정받기 시작한 배달 노동자들도 독점의 폐해를 피하기 어려울 거라 우려합니다. 지금도 1, 2위를 다투는 기업들이 배달료를 올려 기사를 모집한 후에 시간이 지난 뒤
배달료를 일방적으로 내리는 일이 적지 않은데 하나의 기업이 시장을 완전히 독점하게 되면 최소한의 경제 환경조차 무너져서 더 값싼, 더 위험한 노동 환경에 내몰릴 우려가 큽니다. 소상공인들과 소비자 그리고 배달 노동자들의 부담과 불안을 가중하는 이 불합리한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딜리버리 히어로의 국내 빅3 배달앱을 전부 내주는 기업 결합이 이루어진다면 혁신은 불공정의 또 다른 이름이 될 것입니다. 공정위는 기업 결합 심사 이전 우한 형제들과 딜리버리 히어로가 소상공인과 소비자, 배달 노동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갑질을 했는지, 또 기업 결합이 이와 같은 갑질 구조를 더욱 공고히 만드는 게 아닌지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배달앱 시장 1위와 2, 3위를 양분해온 두 기업의 결합이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성장을 저해하지 않은지 면밀히 심사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심사가 혁신을 지나치게 고려하다 우리 사회의 적폐인 갑질 경제 구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참석자 말씀을 듣겠습니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당사자이신 김하경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시 중구지부 부회장 모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남서부시장에서 중국지반을 김하경입니다. 제가 이제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요기요하고 배달통하고 처음에 이제 합병을 했을 적에 처음에 배달통이 주문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그 뒤로 합병을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통은 월 정액제로 받았고 요기요는 이제 수수료를 받아가니까 수수료를 많이 받는 데서 이제 하다니까 여기에서 이제 많이 들어오고 배달통은 줄어드는 시대가 되니까 여기에서는 배달통은 이제 정액제로 하니까 배달통대로 돈은 나가고 여기는 수수료가 3.5%까지 나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또 배달의 민족하고 여기가 또 합병을 하고 나면 이런 현상이 또 안 일어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그러니까 결국은 배달의 민족에서 여기로 가면 수수료만 올라가는 현상이 이제 나타나니까 그리고 이제 오픈저스트 광고라고 여러 군데 다 이제 깃발이라고 없는 거 있어요. 그거를 이제 차단을 이제 하자는 거죠. 제가 하자는 거는. 더 이상은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앞에 앉아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포에서 그 남자의 볶음밥집을 배달 전문점을 하고 있는 이은표라고 합니다. 이번에 우아 형제들이 합병하는 것은 우아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아한 합병이 아닌 살인을 위한 살인적 합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영업자들이 이미 선한 기대를 할 수 않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배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불안한 감을 표현하고 있고 이 불안함은 현실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병은 우아한 합병이 아닌 살인적 합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수수료. 지금 현재 수수료가 요기요가 12.8%가 나오는데요. 예, 지금 요기요 수수료가 가장 배달앱에서 저는 핸드폰에서 컴퓨터에서 요기요가 뜨면 사람들 기분이 나빠집니다. 왜냐? 배달 수수료가 높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배달의 민족이 배달이 왔다고 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왜? 상대적으로 배달료가 낮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저희가 배달의 민족이 요기요로 합병되면서 가장 불안한 것은 수수료가 지금의 요기요 수준보다 올라갈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희가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한 달에 배달 수수료를 깃발 꽂는 걸 88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게, 조그만 가게가 88만 원 낸다면은 이런 시스템들이 앞으로는 건당 수수료 바뀐다고 하는데 이 불안감은 더 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아한 형제들이 합병을 요구하는 것은 우아한 합병이 아닌 우리 소상공인들 배달업체를 죽이고자 하는 살인적 합병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소상공인들의 절절한 삶의 음성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정위에 제출할 의견서를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 의견서를 기자회견문과 함께 최승재 소상공인 연합회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최승재입니다. 혁신을 가장한 개인의 사례사이고 독과점을 저희는 정말 반대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배달앱 서비스인 배달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과 요기요와 배달통의 모회사인 독일 기업 딜리버 히어로의 합병 소식에 소상공인들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내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과 2, 3위 요기요 배달통 사용자는 1,100만 명으로 국내 배달앱 사용자의 98.7%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특정 시장의 전무후무한 독점 소식에 배달앱을 활용하는 소상공인들은 수수료 및 광고료 인상이 현실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와 같은 우려가 증폭되어서 공포로 확산되는 상황에 대하여 소상공인협회는 방관할 수만은 없으며 우아한 형제들과 딜리버러 히어로의 합병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선택을 저해함에 따라 소상공인협회는 이들의 기업 결합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이를 공정의 의견 형태로 전달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불황 등으로 고용과 투자를 줄이고 있는 배달앱 종사 소상공인들에게 배달앱 수수료는 현재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독점으로 인한 배달료 수수료 상승이 야기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협회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우려와 불안을 감안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결합 심사 과정에서 공정위가 엄정한 심사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한 법률, 공정거래법과 기업 결합 심사 기준에 따라 이번 인수합병에 따른 경쟁 제한성에 대하여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인 소상공인들의 후생은 물론 가맹점들에 대한 독점적 지위 강화와 시장 지배력 남용 우려, 수수료 등 거래 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될 가능성, 각종 불공정 행위의 위험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칫 배달 서비스를 하는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의 목줄을 독일 기업이 쥐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명심하고 소상공인 및 국민들의 의견을 명확하게 반영하여 엄정한 심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도 거대 시장의 한 업체가 99%의 시장을 지배함에 따라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국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시급하게 법적,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소상공인협회는 이들의 기업 결합이 현실화되고 수수료 및 광고료가 대폭 상승한다면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모아 독점적 배달의 불매를 포함한 강력한 단체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오늘 국회가 사실 아시겠지만 지금 상당히 혼돈스럽고 난장판입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정의당 최혜선 의원님께서 직접 소상공인들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애정으로 기자회견을 이렇게 주선하시고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을 촉구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국회 본연의 모습은 소상공인들이 정말 생업에서 생존할 수 있게끔 제도적 뒷받침을 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 관심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회견이 끝나면 이 의견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마치면서 제가 송해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지난 19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우아한 형제들과 딜리버리 히어로 기업 결합 심사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비자 후생인 네거티브 효과와 혁신 촉진 부분을 비교해 균형감 있게 접근하겠다.
공정위 결정이 혁신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혁신을 막기도 한다. 참 애매한 말씀이죠. 공정거래위원장 인사 당시 저는 후보자였던 조성욱 위원장에게 갑질 경제 구조에 눈물 쏟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보시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일 조성욱 위원장 발언은 갑을 경제 구조에 고통받는 상인들을 방치하면서 또 최근 노동자 이 소비자 편익을 감수하더라도 혁신을 촉진한다면 기업 결합을 허가할 수 있다는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봅니다. 고작 100일 만에 명심하겠다는 답변의 의미를 잊은 것일까요?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관의 무게를 다시 한번 촉구하시길 촉구하면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공정거래 위원장에게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